다음 주입니다. 어제 정도에 어제 지금 그것들이 계약 실습할 수 있는 선박 계약, 임대 계약 이런 것들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어제 이제 학교에다가 실습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서류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학교에서 서류를 넣으면 공무원 체계는 꼭 거기서 10% 깝니다. 그 부가세 때문에 까는 게 아니고 실적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약이 올라오면 그 계약에서 레고를 어느 정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밀한 심사를 거쳐서 불필요한 거, 과다 채점된 것은 깠다라고 하는 어떤 절차상의 그런 부분에서 10% 정도까지 까갖고 계약을 이제 막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10% 까가지고 상대방에서 뭐 하겠습니다 하면 상대방에 10% 올렸어. 그렇고 지금 지금부터 그렇게 해요. 그럼 20% 올려갖고 제출을 하는 거지. 그럼 10% 까져도 10% 남도록. 그러니까 이게 참 불필요한 수싸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여건을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고도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도 있고 비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계약이 진행되어서 아마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겠나 예상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것이 한 4월 중순 그래 되면 중간고사 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리긴 한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데 이번에는 작년처럼 4주를 압축해갖고 한 과목씩 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은 진행이 안 된 것이 수영 때문에 그리 안 했거든요. 수영량은 우리가 좀 충분히 쓰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학교 수영량은 충분히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해양소년단에 만들어놓은 그 수영량이라도 써서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토요일이 그러니까 과목들이 여러 과목이 좀 겹쳐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과목들마다 이제 또 나름대로 다 해야 되는 쪼가리 내서 다 해야 되는 이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중간에 또 서유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수업의 절차를 따라가셔야 되는 부분도 같이 있고 그래서 몰아서 하는 것도 장점은 있는데 허술한 면이 있고 그래서 매주 하는 쪽으로 하니 이 너무 과목들이 막 여러 개가 강행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점심을 1학년들이 1시간 만에 먹고 움직여야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바쁘게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하루 종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적당한 걸 하니까 좀 여유가 있어졌는데 올해는 막 딱딱 시간표가 잘려 있으니까 서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선단 실습이 5시간짜리로 편성이 돼가지고 하면서 이제 5시간 중에서 해보니까 오후에 합쳐가지고 수선항에서 실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꾸리다 보니까 토요일날 2시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금요일에 옮겨놓으니까 지금 평일에 3번이나 학교 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평일날 그것도 일 마치고 3번을 학교 온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체력이 기적적이다. 직장에서 양해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배려해 주거나 그거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직장에 쫓겨나십니까? 쫓겨나면 놀이터에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계속 오시지? 근데 그러면은 어제도 오셨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이나 온다는 거는 직장에서 엄청난 배려를 받거나 이렇게 해도 직장에서 안 쫓겨날 만큼 평상시에 많이 도움을 줬거나 그럴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재미있어서 오는 거지. 정답. 재미없으면 오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제가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서 안 되는 말이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배를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선을 배를 조정하려고 준비는 해놓고 하는데 그 조정하는 배들이 배가 너무 작은 배들이거든요. 작은 배들이고 그다음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배들이긴 하지만 근데 조금 배가 덩치가 크시면 배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 조정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려고 일부러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다루다가 미처 못 다룬 것이 방형계수라는 게 있는데 방형계수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 배가 요걸 근데 여기 타이타닉 모양의 형태거든요. 근데 타이타닉 모양의 형태 보시면 배가 빵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배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그런 공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배 밑에 활용할 공간이 많아지겠죠. 대신에 이렇게 빵빵하게 해놓으면 배가 속도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든 배 중에 가장 특징적인 배가 뭐냐면 유조선들, 원유 운반선들은 전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유 자체가 물보다 가벼운 성질이 있는 데다가 한 번 움직일 때 많은 양을 움직이니까 보통 30만 톤 이런 게 예상을 많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 자체가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번 운송할 때에 많은 양을 운송하기 위해서 배 모양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하면서 느리게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배 모양이 펑크짐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펑크짐하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 모양이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 직사각형에 못지않은 만큼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거는 방형계수가 큰 겁니다. 이렇게 빵빵한 배를 여기도 보면은 방형계수가 큰 비대형이라거든요. 몸집이 이렇게 보면은 약 80% 그러니까 80% 정도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실제로 배가 차지하는 비율. 그런데 작은 고속형 선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기를 좀 깎아요. 날카롭게. 그러면 배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는 어느 쪽이 물속에서 알았냐?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군함들이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모양 물건이 많이 안 들어가죠. 여기는 물건에 많이 실을 수 있고 대신에 이렇게 속도를 내기 훨씬 빨리 가는데 대신에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조정이 좌우로 잘 안 틀어집니다. 이거는 좌우로 잘 틀어져요. 근데 이거는 틀라 하면 이게 워낙 날카롭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물속에 잘 안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숫자가 0.6도 있고 0.8도 있으면 방형계수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뚱뚱한 거다. 배가 뚱뚱한 거다. 이거는 홀쭉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선회, 즉 배를 팔을 한쪽으로 돌렸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돌아가느냐? 뚱뚱한 쪽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 0.8하고 0.6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어느 쪽이 잘 돌아가느냐? 이쪽이 잘 돌아가고 이쪽이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선회권 하는 건 뭐냐? 배가 한 바퀴 돌 때에 원을 얼마나 크게 그리느냐? 항공모함은 원을 엄청나게 크게 그립니다. 왜냐면 배가 워낙 크니까. 그것처럼 배가 한 바퀴 돌 때에 옆에 배들에게 지장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이 선회권이거든요. 그 선회권이 커진다 작아진다 하는 것은 내 배가 돌릴 때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여유를 두고 돌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보트를 우리가 조정할 때도 내가 배를 돌릴 때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돌아가느냐 하는 이 생각을 안 하면 돌렸는데 다른 배하고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가 돌릴 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돌려야 되는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배를 조정하는 게. 그래서 항상 배에 가면 배를 맨 처음에 낯선 배를 내가 인수를 한다든지 내가 지금 배 조정을 해야 된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배를 한 바퀴 돌려봅니다. 속도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해서 한번 돌려보고 느린 속도로 해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제 방에 있던 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낮은 속도에서 한 바퀴 끝까지 돌려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이 반쯤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가 급할 경우에 분명히 회피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충돌의 위험이 있고 해야 될 때에 이 배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도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련한 선장들은 배를 인수하면 배 전체적으로 기계 설비 다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쉬운 데 나가거든요. 나가가지고 배를 반드시 돌려봅니다. 그래 해야 자기가 이제 방파제에 들어간다든지 좁은 공간에서 배를 움직여야 된다든지 할 때에 그 배에 대한 성능을 강화해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배가 방형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물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물건이 많이 들어가면 물속에 많이 들어오겠죠. 물건이 얼마 없으면 붕 뜨겠죠. 그 얘기인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헐수라고 하는데 물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만재 상태는 뭐냐 하면 배에 물건이 가득 실렸다는 뜻이거든요. 만재 상태는 우리가 바다에 있는 배들 중에 저 배가 얼마나 짐이 들어가서 가득 실렸느냐 하면 배 그림 중에 여기도 배 그림이 있거든요. 이 배 그림을 보시면 희게 칠해놨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흰 배인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런 데도 보면은 흰 배인데 초록색을 해놨고 이런 식으로 그 배에서 바깥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알도록 해놓은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배의 만재 헐수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배 탄 사람끼리는 빤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 배 빤스가 보인다. 저 배 빤스가 안 보인다면 그 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 다 실렸다. 더 실으면 이제부터 그 배는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로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배가 항상 고기를 만선할 수가 없으니까 잡힐 때는 엄청 실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전부 배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요 잠길 때까지만 싣고 더 이상 설지 말라는 것이 만재 헐수선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안 지켜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 배 사고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만재 헐수선이고 그게까지 간 것을 만재 상태라 하거든요. 만재 상태에서는 경하
가볍게 짐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빈배라는 뜻입니다. 짐이 안 실린 상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뒤에 있는 방향타가 물에 잠기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종종 보면 배가 짐이 안 실리면 방향타도 물 위에 올라오고 서클에도 물 위에 올라오고 서클에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 정도로 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타를 가지고 적당하게 되어 있는데 만재 상태, 짐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방향타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짐이 조금 덜 실린 상태에서 방향타를 돌리는 거하고는 우리 차를 뒤에서 미는 거와 똑같습니다. 차를 밀 때에 짐이 많이 버스에 사람이 다 탄 상태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밀면 안 가죠. 그 똑같습니다. 방향타도 마찬가지로 만재 상태에서 방향타를 써서 방향을 돌리는 거하고 적당한 상태에서 돌리는 거하고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짐이 가득 실린 상태보다는 적당히 실린 쪽에 좀 낫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빈배일 경우에, 이 공선이라고 하거든요. 빈배일 경우에는 방향타가 수면 위로 나오게 되고 스크루도 수면 위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배 조종하는데 더 불리한 경우가 있다. 근데 이래서 유조선들이 또는 벌크선 중에서 주로 보면은 석탄이라든지 가루 같은 거 많이 싣고 다니는 공무선 이런 배도 있거든요. 그런 배들의 경우에 마찬가지인데 침을 풀고 난 다음에 빈 배로 가서 침을 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배가 스크류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가게 되면 첫 번째는 배 조종이 굉장히 잘 안 잡힙니다. 예, 거기다가 바람이 불면 이 배가 안쪽으로 계속 펼치고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덩치는 큰데. 그래서 공선 상태 같으면 선의 성능이 나빠지는 것뿐 아니라 배 조종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마치 우리 종이가 흐느흐느 하듯이 조심스럽듯이 배 자체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선적 상태, 그래서 물 밑으로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것도 배 조종하는 데는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연안에서 고기잡이 해가지고 배에 고기가 많이 실렸을 때, 또 고기는 하나도 안 실렸을 때, 근데 고기가 하나도 안 실고 출항할 때는 배에 기름을 많이 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기 위해 나갈 때 보면 기름을 빵빵 싣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물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이렇게 찌않고 얼음도 가득 치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선의 경우에는 이런 영향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선은 냉동시킬 어창도 이미 되어 있고, 자, 거기에다가 얼음 싣고 가지고 얼음이 자물이 녹아도 그게 물이 되지 얼음이 증발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어차피 배 안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샤물이니까 물도 싣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선은 출항할 때나 돌아올 때가 기름 싼 거 외에는 별로 변화가 많이 없어요. 근데 상선들은 가갖고 싣고 가갖고 싹 다 뿌려놓고 빈배로 가니까 이런 영향을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선은 창고 다 비우면 껍데기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화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많이 승객을 많이 실어서 유람선이나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명 탔느냐 10명 탔느냐 그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깃배는 사람이 몇 명 타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타고 출항할 때 뭐 5명 탔는데
입학할 때 5명 안 타고 한 명만 타고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그다음에 트림 얘기했는데 트림이 지난번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했는데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물 위에 나온 부분이 이렇게 보이면 선미가 물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선미 트림이라고 합니다. 선미가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수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 트림일 때와 선미 트림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영향이 어느 쪽이 조정을 쉽게 하겠느냐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배가 잘 돌아갑니다. 선회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 밑에 스크류가 들어가 있고 이 스크류에서 이렇게 돌리면 선수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수가 앞으로 숙여져 있고 선미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스크류가 미는 힘이 선수가 잘 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선수가 마치 땅에 박힌 것처럼 안 돌아가거든요. 이럴 때는 배가 좌우로 이렇게 틀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타보트라든지 조그마한 소형 선박을 할 때에도 그 느낌이 바로 옵니다. 오늘은 배가 잘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작은 배는 앞에 숙였는데 뒤에 숙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돌려보면 뭐가 이상하다 할 때는 배가 이 모양이 돼 있는 건지 이 모양이 돼 있는 건지를 한번 보시면 영향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수 트림, 선수가 많이 물속에 들어갔다, 선미가 많이 물속에 들어갔다, 선미 트림이라고 평행하다, 앞뒤가 나란하게 들어가 있다. 똑같다 할 때는 이번 킬이라고 합니다. 이번 킬이라거든요. 이번 킬이라는 거는 양쪽이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영어로는 이번 킬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평평한 헐수다. 앞뒤가 평평한 헐수라고 평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언급은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배를 몰고 나가야 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게 선수 트림인지 선미 트림인지 이번 킬인지 이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5톤 정도의 선박 같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평헐수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번 킬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 킬이 뭐냐 하면 앞뒤가 나란히 같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타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각을 보시면 이거는 뭐냐 하면 방향타를 한쪽으로 많이 돌렸냐 조금 돌렸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지금 소형 선박들은 이런 형태의 타가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 키만한 큰 타를 이렇게 돌리는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그렇게 돌리는 거는 뒤쪽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뒤쪽에 있는 방향타를 돌리도록 하기 때문에 엄청 큰 거를 방향타를 돌려야 되고 우리 큰 방향타 지난번에 요트 탈 때도 보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트 안에 유압 장치를 쓰기가 힘들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자동차 전부 다 유압을 해갖고 손을 스쳐도 이게 바퀴가 팍 그거는 유압으로 해가지고 파워 핸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파워 핸들이 아니고 그냥 하면은 바퀴가 죽을 힘을 잘 안 합니다.
파워핸들 아닐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워 핸들 아닐 때는 엄청 힘들거든요. 한번 꺾으려고 엉덩이가 됐어.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배도 파워 핸들이 아닌 경우에는 엄청 크게 웃는 때가 아주 크고, 파워 핸들, 즉 유압을 써가지고 파워 핸들을 할 경우에는 작습니다. 작아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파워 핸들이 가능하려면 배 안에 유압 장치를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유압 장치가 안 들어가거든요. 작은 배들은 공간이 작아서. 그럴 경우에는 또 조금 더 타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의 어중하는 배들은 거의 유압 장치를 해갖고 돌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좀 오히려 불편하다 싶을 경우에는 큰 타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타각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돌릴 때에 얼마나 핸들을 많이 돌려서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많이 꺾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각도를 많이 꺾으면 배가 빨리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도를 많이 꺾으면 배가 한쪽으로 넘어갑니다. 각도를 많이 꺾으면 한쪽으로 많이 늘어가는데, 돌린 쪽으로 배가 꺾어 넘어갈까요? 반대쪽으로 배가 넘어갈까요? 자, 배가 있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꺾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키를 확 돌렸습니다. 위에서 타이타닉처럼 빨리, 타이타닉 왼쪽으로 꺾거든요. 그때 왼쪽으로 꺾거든요. 그럼 배가 꺾었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이래 할 때 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배가 이쪽으로 가면서 되거든요. 자동차 어떨? 아니, 자동차 똑같아요. 자동차를 가다가 이쪽으로 꺾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 경기장 그걸 갖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놓은 이유가, 이게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꺾으면, 왼쪽으로 꺾으면 이게 튕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거는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 경기할 때도 보면 배로그램이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이제 회전을 하면 이게 튕기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배는 물 위에 있고 거기에서 방향타로 확 꺾으면 이 선미에 있는 이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걸 이렇게 밀면서 가거든요. 쭉 이렇게 밀면서 가야 되니까 배가 이렇게 이거 방향타 잘못 꺾으면 이 교실만한 조종실이 이게 확연히 꺾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책상 하고요. 이렇게 거 있어요. 그러면 막 여기에 올린 것이 그대로 막 제 올펜 의자. 날씨가 나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피양이라고 해가지고 황천함이 피양이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그냥 앞바람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뒷바람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좀 덜 흔들리거든요. 근데 물 밑에 고기가 있어요. 요 밑에 물 밑에 고기가 있는데 이걸 내가 많이 이렇게 어느 한쪽 방에 가버리면 다음날 작업해야 될 이 고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좀 하다가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물 밑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단계로 확인하고는 또 갔다가 너무 멀리 가면은 이 고기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이것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또 돌려가지고 또 가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기가 지금 제대로 있는가 아니면 이 고기가 이쪽으로 가는가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 작업하는 작업소에서. 그러면서 갔는데 없잖아요. 어디 갔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그럼 다시 돌릴 때는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해보고 이게 있네. 그러면 고기가 이쪽으로 가는가 보다.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또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쪽 오면서 이 고기가 여기로 갔을지 어렵다.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배를 돌려야 될 때가 이때가 비상입니다. 배를 돌려야 되는데 배가 돌아가면 여기서부터가 배가 출렁거리면서 이쪽 가면 저만하면 이렇게 자빠질 만큼 이렇게 배가 그러니까 이거 돌리기 위해 가지고 정말 파도를 씁니다. 파도가 똑같은 게 오는 게 아니고 약간 큰 파도가 있다가 또 약간 작은 파도가 오다가 큰 파도가 오다가 이런 그 경향이 있으면 운전을 잘해야 돼. 그거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걸 배 돌리기 전에 열심히 큰 파도 하나에 작은 파도가 4개 그 다음에 큰 파도 하나 이게 맞나? 자, 하고 그 다음에 총을 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다 헤아려 가지고 그 동안에 배가 큰 파도가 오기 전에 샥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배를 돌리기 전에 이게 몇 초 걸리는가 벌써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배가 이게 큰 파도 오기 전에 이게 이렇게 이만큼 돌아야 돼요. 그럼 큰 파도가 와도 괜찮은데 잘못해갖고 이게 하는데 큰 파도 올 때 이게 딱 여기 되면 옆에서 이렇게 하면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아직 경력 얼마 없는 항해사는 절대 못 돌리게 합니다. 야, 배 돌려야겠다 싶거든. 선장님한테 연락해. 아니면 1등 항해사한테 연락해. 그래가지고 배 좀 돌려야 되겠는데 하면 고체는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확인할 거 다 하고 파도 카운트도 해보고 난 다음에 좋아 해갖고 그때부터는 천천히 가던 배가 엔진을 올립니다. 빨리 돌아야 되니까. 야 엔진 올려라. 배가 싹 엔진이 꽉 해갖고 하다가 작은 파도 큰 파도 그거 딱 카운트 딱 해가지고 큰 파도 지나자 더 돕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큰 파도 오기 전에 이만큼 돌려야 돼. 이게 계산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중간에 큰 파도가 얹히거든요. 그래갖고 옆으로 되면 이 배가 이 상태로 한참을 있습니다. 공포스러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포스럽다. 배에 있는 모든 부분이 한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소리가 배라는 게 우리 학교 근무만 해도 밑에 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일단 작은 사람 중에 4명은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을 잠그지 않는 모든 문은 쇠로 만드는 문이거든요. 배는 쾅 한 거 동시에 쾅 한 번 하고 그게 들렸다 놨다 해서 막 계속 쾅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짐을 재어 나왔지만 버팀대를 안 해놓은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떨어지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는 쌀자루가 떨어집니다. 몇십 명이 먹으려고 쌀자루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처음에 선반에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잡아지면 그게 시간에 몇 분에 둥둥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배를 돌리기 전에는 방송을 한 10분 또는 20분 전에 합니다. 10분 뒤에 배를 돌릴 테니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짐대를 다 받치시고 그 다음에 주방에 가가는 데서 그 배 돌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공부라고 그게 그래서 반드시 주방에 알립니다. 주방에 알리고 기관실에 알립니다. 왜냐면 기관실은 뜨거운 그 엔진들이 막 그 옆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배가 확 기울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배 돌리기 직전에 한 번 더 알립니다. 곧 배를 돌릴 테니까 하던 작업 중지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해놓고 배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 전체가
긴장한 상태에서 처음 잡고 이래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한 1, 2분 정도가 진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의 각도를 속도하고 맞춰가지고 이 배 조정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